2011년 3월 14일 서울의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범죄 조직의 인물도 거대한 비밀을 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가정과 회사 사이를 오가던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아침 그는 회사로 향하던 길 위에서 손들이째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지갑, 회사 서류 가방까지 그대로 집에 남겨둔 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의 발자취를 찾으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가 마지막으로 손자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CCTV는 공백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의 실종,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금전적 문제, 건강의 불안, 노부모의 병환, 자녀의 학업 문제, 그리고 회사에서의 끝없는 압박,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자취를 감춘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리 위에 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사라진 평범한 가장의 미스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크코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잊혀진 진실을 추적하는 여정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는 가장 정민호 42세, 서울 서초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은 무난했지만 인사 업무 특성상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사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은 일만의 회사를 인사부로 불리곤 했습니다. 민호는 40대 초반,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2학년으로 한창 성적과 입시 문제에 시달릴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무게는 민호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빠듯했고 노부모는 병원 치료비가 끊임없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지병으로 오랜 투병 중이었고 어머니 역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직장 검진에서 위험도가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직장 생활, 쌓이는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민호 부장은 겉으로는 웃고 다녔지만 요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부터는 뭔가 예민하고 자주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이한 2012년 3월의 어느 월요일, 민호는 늘 그렇듯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아침 9시 정민호는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도 서류를 검토하느라 늦게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침 식탁 위에 된장국과 반찬을 차려두었지만 민호는 입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밥도 잘 못 먹고 병원 한 번 더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흥분해서 그래.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5시경 민호는 아이들과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회사 상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안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통화를 끝낸 민호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또 회사 일이야?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신경 쓸 일 없어.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오후 19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민호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아내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밤 23시 30분 아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민호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 쓰는 거지? 라고 묻자 민호는 얼른 덮어버리며 그냥 내놔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수첩은 이후 가족 누구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2012년 3월 14일 월요일 새벽 2시 20분 민호는 부부와 다름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동생이 남편이 지각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고 회사에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서랍 속에 그대로 놓인 휴대전화, 충전기에 꽂혀있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후 13시경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성인 남성의 단순 가출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남긴 진술 그리고 회사 측의 증언이 이어지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색 경찰은 가장 먼저 민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CCTV 7시 50분 집을 나서는 모습 확인, 버스 정류장 목격자 증언은 있으나 탑승 여부 불명 인근 상가 CCTV 8시 30분 유사 인물 확인.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인물이 실제 민호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보다는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납치나 폭행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경찰서를 찾아가 남편의 소색을 촉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애들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제발 좀 찾아주세요. 첫째 아들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평소 재물 상담을 아버지와 하던 그는 갑작스러운 공백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둘째 딸 역시 매일같이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노부모는 병상에 누운 채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었고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며 오열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째 지역 인간계에 서울 40대 회사원 최고등의 미스터리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범한 가장 흔적 없이 사라지다라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직장 스트레스와 가정 문제로 스스로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누군가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간 점이 큰 논란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면 누군가 급히 나가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방송사,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짧게 다뤘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아파트 단지 CCTV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며 마지막으로 확인된 흔적 이후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나도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던졌습니다. 또한 과도한 업무와 가족 책임의 질문이 주변 가장의 삶을 화제로 떠올렸습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지하철역, 공원 등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탐지견을 투입했지만 민호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강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혹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민호와 닮은 사람이 한강 다리 근처에서 혼자 서 있는 걸 봤다. 그러나 CCTV에서는 동일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닫고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수색망은 넓어졌지만 민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으로 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사원 정민호 가명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월요일 아침부터 이어진 그의 동선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있었지만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모든 단서가 감쪽같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가족의 집요한 노력은 결국 몇 가지 섬뜩한 반전을 드러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서는 회사 내 CCTV였습니다. 오전 8시 55분 회사 건물 현관 앞에서 그와 유사한 체격의 남성이 찍혔지만 화면이 흐려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박 씨가 평소 늘 매던 검은색 서류 가방 대신 낯선 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가 그런 가방을 가진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그의 개인 노트북 속에는 평소 업무자료 외에도 새벽 시간에 접속한 수상한 문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대체 투자, 사채 거래, 무료 채무, 탐방 같은 키워드가 연달아 검색된 부분 그가 최근 심각한 금전 문제에 휘말렸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연락한 문서는 한 개인 대부업체의 내부 계약서 스캔본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불명확했지만
의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반전은 실종 3주 후 한 지방 도시의 여관 CCTV에서 포착된 인물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박 씨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옆에 낯선 젊은 남성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이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회사원의 실종